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심효원, 배종선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5G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요새 뉴스를 보면 5G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5G 정확히 어떤 거죠? 네, 5G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5 제네레이션의 약자인 5G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인 ITU에서 먼저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표준화단체인 3GPP에서 기술 표준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하면서 개발을 해오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5G는 기존에 사용하던 4G보다 좀 더 좋은 통신 속도라든지 그리고 지연 속도가 좀 더 적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4G에 비해서 8개의 항목에서 더 나은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피크 데이터 레이트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기존의 4G보다 한 20배 정도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주파수 밴드위스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 5G 기술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랑 해당 수치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더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좀 더 많은 채널들이 있고요. 그런 채널 커퍼시티라고 하는 이 채널 용량이 커질수록 좀 더 데이터 레이트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신 주파수였던 3기가 대역 미만 LTE 대역이라든지 그런 대역에서 이미 주파수가 포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주파수인 3.5GHz 대역 혹은 28GHz 대역으로 주파수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28GHz 대역은 조금 생소한데요. 네네. 실제 너무 높아서 통신으로 사용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는 않나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28GHz 대역에서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음 장표를 통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밀리미터 웨이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이러한 주파수 대역의 특징보다 좀 더 공기 중에서의 감쇄가 크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경로에 의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안테나 자체에서 좀 더 높은 게인이 형성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안테나에서의 요구사항으로는 좀 더 높은 안테나에 이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방향으로의 통신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안테나 자체에서 빔 조향을 통해서 전방향성으로 이러한 통신이 가능한 그러한 페이즈드 어레이 안테나로 구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의 주파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크기도 좀 더 작아지고 여러 개의 안테나를 어레이하기 때문에 모델도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급전의 위상을 조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를 위한 안테나 자체가 모듈화되어서 개발이 된다고도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안테나 특성을 분석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엔지니어가 손 튜닝을 통해서 이런 안테나의 특성을 바꾼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모듈화가 되어진 5G 안테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튜닝을 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되었고요. 시뮬레이션부터 정확한 해석을 진행해서 개발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5G 안테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 해석 솔루션인 CST 스튜디오 스윗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표를 보시면 CAT 스튜디오 스윗 안에는 총 8가지의 프로덕트과 24가지의 솔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8가지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CA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는 고주파 대역에서의 3D 전자기장 해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프로덕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CAT EM 스튜디오는 스태틱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영역에 대한 3D 전자기장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파티클 스튜디오는 파티클 다이나믹스 영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실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CST PCB 스튜디오는 PCB의 SI, PI에 대한 분석을 2D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실 수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CST MPX 스튜디오는 구조에 대한 서말에서 그리고 스트럭처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덕트이고요. 그리고 케이블 스튜디오는 케이블 하네스에 대한 SI 그리고 EMC 분석을 진행할 때 사용을 합니다. CST 디자인 스튜디오는 회로 해석 및 시스템 분석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ST 보드책 같은 경우에는 PCB 레이아웃상의 룰 위반 사항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24가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솔버들은 각각의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해석을 진행할 것이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최적화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에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8개의 프로덕트과 24가지의 솔버는 CST 패키지 라이센스 하나만 있으시게 되면은 이 모든 솔버와 프로덕트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분석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많은 모듈들과 솔버가 하나의 프론트엔드에서 구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그리고 하나의 GUI를 사용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덕트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제공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의 GUI를 사용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군요. 네. 그렇다면은 5G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떤 프로덕트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크게 5가지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프로덕트는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가 될 겁니다. 이런 안테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실 때에는 보통 타임 도메인 솔버와 프리퀀시 도메인 솔버를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CST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는 안테나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안테나와 PCB 그리고 기구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의 풀 3D EM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한 상황에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5G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높은 파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모듈상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CST MPX 스튜디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서말과 메카니컬 해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PCB에서의 열 분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열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트랜지언트 서말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체를 두었을 때에 대한 CFD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방도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열 해석 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ST 보드책이라는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안테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PCB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진행을 해주셔야지 이런 신뢰성 있는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CST 보드책은 디자인 룰 가이드상의 26가지의 SI, PI, EMC에 대한 룰을 적용을 해서 이 레이아웃상의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프로덕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CST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킷 시뮬레이션 툴인데요. 스파이스 모델, 터치스톤 파일, IBIS 모델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분석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3D 모델과 서킷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매칭 서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에 대한 S 파라미터 그리고 필드에 대한 분석, 팝필드에 대한 분석들도 모두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CST PCB 스튜디오라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은 PCB에 대한 SI, PI에 대한 분석을 2D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실 수 있는 프로덕트로서 해당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PCB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손쉽게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프로덕트는 하나의 프론트엔드에서 구동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 굉장히 손쉽고요. 네, 그러한 장점들을 이용해서 5G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5G 대역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게 될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 CST 스튜디오 스윗이 갖게 되는 특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메쉬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2가지의 메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헤드랄 메쉬 방식 그리고 헥사헤드랄 메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메쉬가 중요한 이유는
EM 해석을 진행할 때 구조를 구조 자체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메쉬 단위로 나눠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최적화된 메쉬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각각의 메쉬 방식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테트라헤드라의 메쉬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이렇게 사면체로 나누게 되는 메쉬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으로 메쉬가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구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곡선 구조에 대해서도 메쉬를 잘 나눠서 해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저가 직접 메쉬를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메쉬의 개수에 비해서 많은 메모리 소요량이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는 해석 속도도 조금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5G 해석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헥사헤드라의 메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헥사헤드라의 메쉬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6면체 구조로 나누게 되고요. 평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각형으로 메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 구조가 있을 때 구조를 사각형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형으로 메쉬가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메쉬를 나눠서 분석하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각형으로 메쉬를 나누기 때문에 유저가 직접 메쉬를 나눠보기가 굉장히 손쉽고요. 그리고 적은 메모리 소요량을 통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크고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도 빠르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PBA라는 기법이 저희가 1998년에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메쉬셀 안에도 두 가지의 물성까지 인식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 구조에 대해서도 구조를 잘 나눠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앞서서 소개드린 헥사헤드라 메쉬의 장점이었던 메쉬를 쉽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소요량이 적다. 그리고 크고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도 메쉬를 빠르게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TST라는 기법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신시트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런 얇은 도체막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도 저희 메쉬를 나눠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기법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메쉬셀 내에도 세 가지의 물성, 유전체, 도체, 유전체 이렇게 세 가지의 물성을 인식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메쉬로도 좀 더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메쉬를 잘 나눠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헥사헤드랄 메쉬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테트라이드럴 형태의 메쉬뿐만 아니라 헥사이드럴 형태의 메쉬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헥사이드럴 메쉬 같은 경우에는 PBA나 TST라는 메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G 해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스템 단위의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안테나 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을 포함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한 장점도 존재하죠?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는 CAD 임포트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요. 3D CAD 프로그램도 이렇게 SAT, STEP, IGES, STL과 같은 다양한 포맷에 대해서 불러드리는 과정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CAD 프로그램인 카티아, 솔리드웍스, 오토데스크, 프로이, 나스트란, 지멘스 NX, 파라솔리드, 솔리드 엣지와 같은 다양한 툴에서 바로 저희 툴로 임포트를 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안테나만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PCB와 함께 두고 해석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PCB 데이터들도 손쉽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면 저희 CST 내에 다음과 같은 PCB 데이터, 그리고 기구 데이터, 그리고 안테나들, 그리고 다양한 기구체들이 함께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에 대한 이렇게 임포트를 진행해봤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도 모두 불러온 상태에서도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한 상황에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5G 해석을 통해서 CST 스튜디오 스윗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과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5G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실 때 좀 많이 보고 있는 이런 팩터로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약자인 CDF라고 하는 결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안테나가 이렇게 빔 스티어링을 통해서 전방향으로 이렇게 디렉티비티를 갖고 있는 빔을 쐈을 때 그때 최대 게인 값을 이렇게 누적 분포 함수로 쭉 쌓아서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 자체도 저희 툴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 장표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이 보시고 있는 패턴로는 토탈 스캔 패턴이라고 하는 이 결과인데요. 이 토탈 스캔 패턴은 이렇게 빔이 스티어링이 됐을 때에 대한 빔 결과들을 이렇게 스택을 해 나아가면서 이 안테나가 가질 수 있는 총 커버리지를 이렇게 인벨롭해서 보여주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통해서 이 안테나가 스티어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도 얻어낼 수 있고요. 이 장표에서 이렇게 널 포인트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샘플 개수를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도 모두 커버리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그 토탈 스캔 패턴 결과를 보니 각각 페이즈에 따라서 해석된 결과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페이즈의 정보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이 결과들을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CST 스튜디오 수익 내에 존재할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데모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2x2의 패치 안테나가 놓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3D로 올 포트 해석을 진행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올 포트 해석을 진행을 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 포스트 프로세싱 탭을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컴바인 리저트라고 되어져 있는 항목이 있고요. 이 컴바인 리저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각 포트에 대한 정보들을 새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앰플리튜드는 모두 동일하게 1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안테나의 페이즈 값을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제가 컴바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컴바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올포트 해석을 한번 진행하고 난 이후에 페이지를 바꿔가면서에 대한 결과를 컴바인 리저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추출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토탈 스캔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CDF 결과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컴바인 리절트라는 기능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기능을 좀 더 붙이자면 핸드 모델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제 사용 환경은 핸드폰이 손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손의 이펙트, 프록시미티 이펙트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인체 모델에 의해서 안테나가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핸드 모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 모델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핸드 모델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크로를 통해서 가져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로 가져온 이후에 다음과 같이 엄지손가락이라든지 각각의 손가락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은 제가 손가락의 각도를 30도, 60도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도를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핸드폰의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이런 사이즈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손 모양을 유동적으로 이렇게 매크로를 통해서 바꿔가면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다소 시스템의 다양한 솔루션 중 전자기 해석 솔루션인 CST 스튜디오 스윗을 이용한 5G 해석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시대에 걸맞춘 전자기 해석 솔루션인 CST 스튜디오 스윗을 사용을 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해석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심요원 유종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